섬진강이 넘치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사가 물에 잠기며 소들이 살겠다고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같이 키운 농민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공국진 기자가 구출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주택 지붕 위에 소 5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내린 폭우에 구례읍 일대가 물에 잠기자 소들이 차오르는 물을 피해 지붕으로 올라간 겁니다. 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이 무너지면서 한 마리는 집 안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붕 위의 소는 사실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소가 자칫 흥분할 경우 아래로 내리는 도중에 사람이나 소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한 마리씩 마취를 한 후 옮기고 있습니다. 2마리가 아직 마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마취된 소들은 안전하게 밧줄에 매달아 크레인으로 한 마리씩 구출해냅니다. 미처 소들을 구하지 못하고 급히 대피했던 농부는 소들이 안전하게 내려오자 눈물을 글썽입니다. 자식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제는 못 구했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오셔갖고 구해줄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올 정도예요. 며칠 동안 홍수와 사투를 벌인 탓에 소들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밖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태들이 좋지 않습니다. 이 호흡기 증상이 다 있고. 이번 폭우로 구례 지역 농가에서만 소와 돼지 등 3,600마리의 폐축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다리가 끊겨서 물에 갇힌 마을에선 7살 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천만다행, 사람 대신 드론이 약을 배달했는데 그 장면이 드론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물바다가 된 충북 영동군의 한 시골 마을. 이 영상은 약품을 실은 소방서 드론이 직접 찍은 화면입니다. 한 남성이 드론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손을 흔듭니다. 이 남성은 천식 발작으로 쓰러진 7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방학을 맞아 외갓집에 놀러온 김군이 천식으로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다리가 물에 잠겨 소방대원이 마을로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한 소방대원이 드론에 약을 매달아 보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비가 오고 그날 이제 저녁이 좀 이렇게 어두워요. 그래 어두워 그러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드론을 띄우기가 힘든데 마을에 이제 드론이 추락하더라도 그 어린이는 그 약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소방대원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김군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지 확장제를 적절한 시기에 흡입하지 않게 되면 저산소증이나 호흡마비,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구해준 소방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립이 되면서 정전까지 되는 바람에 호흡기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드론으로 해주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수색용 드론이 하얀 약구러미를 매단 채 날아갑니다. 약을 받아든 두 남성, 강 건너 소방대원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남성이 갑자기 온 폭우로 밭에 고립됐는데 미처 약을 챙겨오지 못해 위험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뜨거운 가슴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인해 수색용 드론이 위급 환자를 구하는 빗줄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 피해를 당한 농민들은 밤만 봐도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은 사정이 더합니다. 수년간 공들여 키운 인삼인데 비를 맞아서 썩기 직전이라 뽑아내야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금산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흙탕물 위로 검은색 비닐이 둥둥 떠다닙니다. 강물 같지만 인삼밭입니다. 지난 1일부터 180mm 넘는 비가 내린 데다 주변 댐까지 방류하면서 금산 지역 인삼밭이 사흘째 잠겨있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물이 꽤 빠졌지만 여전히 무릎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이번 비에 인삼밭 차양막은 완전히 날아가고 이 물에 잠겼던 인삼은 이렇게 제대로 크지 못해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2년 뒤에 캐야 하지만 그대로 놔두면 썩기 때문에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5년근 때 하는 건데 물이 차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뽑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일꾼 구하기도 힘들어 인삼밭 복구를 포기한 농민도 있습니다. 또 앞에던 거 다 지금 썩어 나자빠질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야지. 누가 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이 완전히 빠진 인삼밭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토질 조건을 맞추는데 3년, 인삼을 재배하는데 5년이 걸렸지만 건질 게 마땅치 않습니다. 이파리가 지금 다 흙이 다 묻어 있잖아요. 생장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급한 대로 소독약부터 뿌리지만 진흙 때문에 제대로 흡수도 안 됩니다. 흙이 묻어가지고 흙이 안 떨어지니까 그냥 해도 이제 손편하네. 금산 인삼은 2년 전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에 축구장 280개를 합친 넓이에 인삼밭 200헥타르가 침수됐고 밤사이 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춘천 의암댐 사고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실종됐던 춘천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2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초섬 고정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구조당국이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한 건 오늘 오전 8시쯤. 의암댐 하류 2km 지점에서 춘천시청 소속 주무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는 이곳 등선폭포 인근에서 발견됐는데요. 이틀 전 실종됐던 경찰관이 발견된 곳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무관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기도 합니다. 핸드폰이 꺼진 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분의 곳까지를 보고 바로 시청자 주된 옆에서 같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 8일엔 경찰관과 민간업체 직원, 오늘은 춘천시 공무원이 각각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고 수습본부는 2,3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헬기를 강물 위로 낮게 띄우는 수색 방식도 동원했습니다. 강풍으로 물보라를 일으켜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 GPS를 장착한 마네킹을 의암댐에서 흘려보내 실종자가 어디로 떠내려갔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초섬 고정 작업을 누가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면서도 사고가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장님의 사퇴권에 대해서 이제 돌리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분명하게 진상규명만을 원하지 사퇴권을 원하진 않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춘천시장과 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많은 피해를 가져온 올해 장마 벌써 48일째입니다. 언제쯤 그칠지 오는 16일까지는 이어진다고 합니다. 장마 기간이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중부지방의 장마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진 건 지난 1987년의 8월 10일, 오늘로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는 2013년 49일입니다. 오늘까지 48일째 계속되는 이번 장마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사상 처음으로 50일을 넘기는 장마가 될 전망입니다. 강수량도 기록적입니다. 서울 지역 대표 기상 관측 지점인 종로구 서울 기상 관측소의 강수 측정기인데요. 올해 장마 시작 이후 지금까지 7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작년 장마 기간 강수량의 5배가 넘게 온 겁니다. 강원도 인제군 향로봉엔 2136.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도 연 강수량을 훨씬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가장 비가 많았던 장마는 지난 2011년입니다. 서울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는 등 중부지방에 사망 69명, 실종 8명 등 엄청난 피해가 났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올해는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시베리아 고온 현상 때문에 유독 장마가 길었습니다. 찬 공기가 버티고 있으니까 가다 보니까 못 올라가다 보니까 오래된 거고요.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강해지거든요.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이후 장마 전선이 약화되겠지만 다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윤입니다.